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11월 7일입니다. 네. 이제 2020년 4.15 총선까지 이제 5개월 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5개월 열흘. 아유, 금세예요. 시간 금방 갔네. 예, 금세인데 저희가 뭐 어제 그저께 보면은 엉터리 여론조사 영업비밀 확인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많은 애청자분들께서 그걸 봐주시고 또 많은 의견을 달아주셨어요. 이해가 간다라는 분들이 대부분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랬구나 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오늘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보면 대한민국 이런 엉터리 여론조사 특히 보면은 떴다방 선거 때만 되면 난립하는 그 떴다방 여론조사 기관들이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를 결정하고 또 보면 이러한 것들이 결국 보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치를 정당 정치를 망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 정당 정치 망친다는 게 맞는 게 네. 공천이라는 그 정당이 이제 이 상품이 우리가 인증 마크 붙여서 내보내는 거 아니죠? 그렇죠. 뭐, 저희 상품입니다. 우리 뭐 저기 공에 좀 덜 찌든 네. 그런 뭐 상품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상당히 많은 자원을 투입해 가지고 네. 뭐 이렇게 검증도 해보고 네. 비교도 해보고 네. 당원들 사이에 넣어서도 한번 네. 저 공론 조사도 해보고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정당들이 지난 4년 가까이 네. 이제 뭐 한 4-5살 남았다니까 네. 네. 4년 가까이 그런 노력을 아무것도 안 하다가 네. 정말 뭐 쉽게 빼먹는 건 뭐 저 꽃감 꽂으라고 네네. 가장 돈 조금 들이고 네네. 자 종로에 네. 황태순 후보와 우리 당에 네. 또 민주당이라고 합시다. 우리 민주당에 황태순 후보와 김영광이 둘이 이제 거론이 된다면은 네. 그건 뭐 거기 있는 당원들한테도 좀 집중적으로 물어봐야 되고 네. 이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ARS 여론조사 기관에서 네. 둘한테 각서 받아 황태순 후보, 김영광 후보 이거 경선이야. 이거 경선이야. 0.001%라도 앞서는 놈이 이기는 걸로 할고 네. 그리고 저 여론조사 당에서는 당이 또 갑질하잖아요. 네네. 한 500만 원 드는데 각자 3천만 원씩 내시오. 그 나머지 남은 돈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뭐 특별당비를 쓰는 거. 특별당부를 쓰는 예. 자, 황 후보 네. 여기 뭐 저 이 있습니까? 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딴당 가서 알아보세요. 딴 나가더라고. 그 김영광 후보 뭐 3천만 원 내는 데 대해서 혹시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이렇게 예. 되는데 예. 지금 굉장히 큰 우려는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라는 것도 지금 이렇게 엉터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물며 자, 지금 45가 나온다면 한 10에서 15를 빼야 되는 정도로 이렇게 네네. 잘못되고 있는데 네. 여론조사의 기본도 못 지키는 그거를 네. 지금 공천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네. 슈퍼 을인 이 두 후보자는 뭐 당에서 하라는 대로 0.001%라도 여론조사라는 게 기본이 뭡니까? 표본 오차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그럼 표본 오차 얘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서 토니 블레어하고 오바마 얘기를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니 블레어 같은 경우 당시 이제 보수당이 집권하고 있던 영국에서 런던 출신의 무명의 변호사 토니 블레어가 어느 날 우리로 얘기하면 과천 정도에 온 거예요. 달랑달랑 가방 하나 들고. 근데 보니까 그 지역당에 원로들 한 5명이 만나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놈이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대의원들하고 당원들하고 접촉을 시키고 토론을 하게 하고 드디어 모두가 괜찮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당내 경선을 통해서 이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나가니까 이 양반이 유권자를 갖다 휘어잡았고 뭐가 돼? 의원이 되었고 그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총리까지 갑니다. 또 우리가 잘 알기는 오바마 같은 경우 보면 하버드 대학의 하버드 크로니클인가요? 하버드 로스쿨 크로니클 편집장 출신의 오바마는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변호사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양반이 대통령 지명대회에 1차 참전설자로 나왔어. 너무 잘해. 너무 잘했죠. 아버지로부터의 꿈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당원들이 이 저런 사람이야말로 우리 민주당이 공화당이 민주당이지. 우리 민주당을 갖다가 민주당의 가치를 가장 대표적으로 구현하는 사람이다 해갖고 하원 의원이 됐고 그래서 또 상원 의원이 일리노이주 상원 의원 됐고 상원 의원 하다 말다가 대통령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정당 정치예요. 그거는 정말 우리 한국 정치 기준으로 보면 달나라는 네. 아니고 달나라도 아니야. 은하수
은하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지. 네. 왜 그러냐? 우리 정당은 지금 뭐 공천 선거 하여튼 사무처라는 네. 사무총장이라는 중앙당이라는 데가 완전 갑질하고 초갑질입니다. 초갑질에 그냥 저 대목 만난 거야. 네, 네. 야, 황 대표, 황 후보 그 3천만 원 뭐 여론조사 싫어? 그리고 뭐 여론조사 경선에 대해서 뭐 이의 제기할 거야, 안 할 거야? 이의 제기 그러면 그 끝이 되니까 이 정당 정치라는 게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이 싸고 네. 그리고 이윤 많이 남는 네. 한 500만 원 좀 ARS 돌려가지고 어느 날도 갖고 오는데 예. 그거를 저 알토란 같은 꿀맛이지 뭐 저 정당에서는 예. 그리고 분란을 조정할 힘도 없는 사람이 네. 야, 숫자로 나오는 건데 이걸 못 믿겠어 이거 과학이야 그러고 이제 억지 부리고 하는 게 되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리 황태순 후보 같은 사람이 지역 여망이 있고 그러더라도 지역에 있는 지역도 다 부리가 죽었고 지역 네. 다 정당 예. 조직이라고 또 예. 그냥 뭐 이슬람 안 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뭐 돈 2천 한 달에 그 당 당비 2,000원 내는 게 아까워가지고 내기 싫다 그래서 1,000원을 깎아준 사람들이 그래도 아무리 그저 뭐 우리가 보면 뭐 지금 뭐 30만 당원은 뭐 이야기하지만 다가 허수라고 치더라도 그래도 한 지역구당 그래도 열혈당원 300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맡겨서 맡겨야죠. 하고 그걸 또 중앙당에서 또 품질 검증도 자기들이 하고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제일 손쉽고 돈 안 들고 또 돈은 받으면 되니까 이윤 남는 걸로 이 장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바로 이걸 겁니다. 정리해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중앙당이 됐던 하여튼 당뇨들의 초갑질. 초갑질, 두 번째는 횡포, 저비용 고이윤 남는 게 많아. 음.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무책임입니다. 책임 전가예요. 책임 전가죠. 우리는 그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면은 사실 이번에 2020년 마침 보니까 이번에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한국당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마 조만간 선거 후보 경선하면서 가장 손쉽게 ARS 돌려갖고 그걸로 퉁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래갖고는 대한민국 그런데 그게 민주정치 발전이 없습니다. 그게 과학도 아니고 네. 사무총장 이른바 그 정당의 오더에 따라서 결과를 내주기 때문에 이게 또 더 문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 저희가 엉터리 여론조사, 영업비밀 확인 이런 분위기에서 좀 뭐 도와보면 몇몇 메이저 언론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양심의 소리들이 나옵니다. 저요 사실 2016년 어느 날 갑자기 저도 한 6년 차, 7년 차 그 뭐 알바를 뛰고 있는데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 기관에서 예를 들면 뭐 큰 대형 여론조사에 뛰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소 떴다방 비슷한 데서 전화가 와서 한번 봅시다. 갔더니 페이는 더블로 해주겠다. 그 대신 원래 RDD라고 랜덤 샘플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안 하고 3,000명 명단을 딱 주더라는 거 아니에요. 딱 주면서 그리고 우선순위까지 해가지고 우선순위 빨간 걸 딱 응답 잘하는 거부터 해가지고 응답 딱 이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의 오더에 따라서 그랬을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오토메이드. 그래서 이거 그러면서 이 얘기가 이거요 저 월급 2배 드리고 페인 2배 드리고 결과지만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되니까 굳이 사무실 나오실 필요 없고 집에서 전화하세요. 전화비는 저희가 보정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되겠죠. 첫째, 네. 이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여론조사의 신빙성이 당내 경선에 대해서도 네. 확보를 해가지고 네. 가지고 있고 보고하도록 하면은 네. 이런 것도 제한이 되겠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 마치 아니, 그게 무슨 뭐 샘플링은 제대로 했는지 뭘 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후보한테는 네. 점수 알려줘. 당신 24.5, 24.4, 저 황승 이렇게 되는데 그땐 여론조사 문제 제기하지 마. 어디다 대고 지금 뭐 중앙선관위에 그 자료를 보관해두냐? 너. 그리고 문제는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라는 거는 오차 범위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자, 오차 범위. 제가 이제 보면 오차 범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보면 흔히 그거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여론조사 기관인 미국의 갤럽. 미국의 갤럽 보면 95% 신뢰 구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오차 범위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95%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95%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95%는 20번을 해서 19번이 한 번은 틀릴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20번을 갖다가 이런 통에 넣어서 빨간색 공과 파란색 공 두 개를 넣고 뽑았을 때 20번을 뽑으면 그 중에
19번이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라는 것은 6점 진폭 6.2%는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지 않다는 게 전제로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보면 김영광 후보가 41% 나오고 황태순 후보가 39가 나왔다면은 아니 좀 정확히 하죠. 뭐 38이 나왔어. 그러면 4% 차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로 봐야 된다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3.1이기 때문에 6.2 안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네. 이 오차 범위를 인정하는 기술을 갖다 놓고서 네. 24.5%도 나오고 24.4%도 근데 24.5가 이겼다고 하는 거는 이건 사기인 거죠. 미신이고. 과학이 아니라 사기고 미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기와 미신으로 뽑은 후보자를 갖다가 디리다 갖다 내놓고 그건 어느 당도 비슷해요. 지금 흐름이. 그래서는 국민들 이른바 국민 주권을 갖다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책임이죠. 책임 무책임이죠. 명피지. 자기들이 책임지고 그 품질 보정하고 누가 더 나을지 네. 고심을 해야 될 텐데 고심 안 하고 네. 하면서 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게 눈 끔뻑끔뻑하면 여론조사가 또 얼마나 또 난립하겠어요. 제대로 된데도 아니고 눈 끔뻑하면 어떤 조사를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저 노란 그 황하고 김하고 싸우는데 그 노란 색깔 좀 알지? 거기 또 참 근데 김영광 걔는 빨간 옷 잘 입더라.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참 그 민주주의의 토대가 돼야 될 그 정당의 공천이라는 게 네. 이런 미신, 비과학을 토대로 해가지고 무책임하게 정당의 슈퍼 갑질과 네. 횡포 속에 돈벌이하는 용으로 된다면은 이제 우리 국민들은 니네 정당 일이니까 네. 니들이 알아서 하면 되겠지. 그지만 그게 아니라 정당 정치가 뿌리부터 썩어가면은 여기 민주주의가 꽃이 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여론조사를 갖다가 좀 여심이라고 그러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보고 봤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그 뭐 녹음이라든가 이런 건 잘 안 받아요. 그러니까 장치를 마련해야죠. 마련해야 지금이라도. 되고 마침 이번에 굉장히 그 우리가 좀 뭐랄까 고무적인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10월 31일 그 지난주 그래 목요일이 되네요. 지난주 목요일 날 대법원에서 저 대구에 있는 모 후보자에 대해서 그 소송 붙었던 것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핵심 뭐냐니까 그 모 후보가 보니까 아마 착신 전화 1147대를 갖다가 착신 전화로 전환해 갖고 했는데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냐 업무 방해냐 이 논쟁이 붙었는데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 방해보다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 그 동네에서 예를 들어 종로 아까 얘기했던 네. 그 좁은 데에서 네. 미국 갤럽도 미국의 갤럽 그러지만은 네. 대통령 선거도 큰 범위 내에서는 잘 맞추지만은 네. 작은 선거는 못 맞춰요. 못 맞추는데 지금 저 황 후보는 네. 자 동네에서 저 당 사무처 연락 받았어요. 자, 황 후보 저 내일 모레 오후 1시부터 시작하는 거야. 네. 그리고 밤 12시까지만 하라고 그랬으니까 네. 알지? 그럼 300명의 황 대표 지지자가 착신 전환으로 해놓으면은 네. 우리 집 전화가 왔을 때 네. 핸드폰으로 오거나 네. 아니면 뭐 또 좀 센 사람이 뭐 1000명 정도 해가지고서 하면 이 ARS 하면 이 300명 해놓은 게 다 잡히는 거예요. 다 잡. 아무도 안 받으니까 바빠 죽겠는데. 아. 그래서 1000개 샘플을 모으는데 내가 착신 전환해놓은 300명을 해가지고서 당내 경선을 이겨도 처벌하기 어려웠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확인하기도 어려웠고.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뭐 당 사무처에서 조사받은 저기 황 후보 네. 나 사무총장인데 3월 12일 오후 2시부터 밤 12시야. 알았지? 300명, 400명. 그러면 이런 것들도 처벌하기 어렵겠는데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이걸 선거법 위반으로 또 판정해 주니까 네. 중앙선관위도 나설 수 있는 그런 또 바탕은 되겠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조금 전에 하셨던 그 말씀 착신 전환 그 문제에 대해서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 정무수석하던 유인태 엽기 수석 유인태 있습니다. 지금은 국회 사무총장이죠. 이 유인태 씨가 유인태 전 의원이 자기 그 도봉구가 이제 지역구였는데 이제 불출마 선언했었어요. 왜냐하니까 그 당시에 보면 경선 등등 해갖고 그 유인태 의원이 그 당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게을러서 착신 전화 300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뭐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 민심은 따르겠으나 당에서 갑질하면서 야 유 의원 당신 말에 지역구 관리 어떻게 했어? 여론조사 AR에 돌려봤더니 시원찮은데 그래도 뭐 좀 살아보려면 얘기해봐. 우리가 시간도 알려주고 작심 방법도 알려주고 그러니까 유인태 수석이 아이 됐다 나 안 할란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니 민청학년으로 사형 선고받았던 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허허로운 데가 있어요. 그래서 유인태 현 사무총장의 예전에 나는 게으르고 나는 해서 그 300대 짝 신청할지도 모르고 그렇답니다.